고압산소 치료, 처음이라 조금 낯설고 걱정되시나요? 치료 과정을 미리 알고 몇 가지 요령만 익히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료 전 준비부터 귀의 압력 조절, 치료 중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특수한 치료실 안에서 평소보다 높은 압력을 만들고 의료용 산소를 마시는 치료입니다. 압력은 질환에 따라 정하며 의료진이 치료하는 동안 계속 상태를 살핍니다. 높은 압력에서는 폐가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산소가 적혈구뿐 아니라 혈액의 액체 부분에도 많이 녹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산소가 혈액을 따라 산소가 부족한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단순히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과 달리 압력과 산소를 함께 사용하는 전문 치료입니다. 평소에는 산소 대부분을 적혈구가 운반합니다. 그러나 높은 압력에서 산소를 마시면 혈액의 액체 부분인 혈장에도 산소가 훨씬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좋지 않거나 부어있는 조직에도 산소가 더 멀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손상된 세포가 회복하고 콜라겐을 만들며 감염과 싸우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다만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거나 죽은 조직이 많다면 수술이나 혈류 개선 치료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능 치료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과 혈관 속 공기방울, 심한 악괴 손상, 일부 당뇨발 상처, 방사선 치료 뒤 조직 손상, 잘 낫지 않는 골수염, 괴사성 연조직 감염, 위험해진 피부 이식편 등에 사용합니다. 질환마다 기대 효과와 근거 수준이 다르고 국내 보험 기준도 다릅니다. 담당 의사는 현재 질환이 인정된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예상 이득이 위험보다 큰지를 확인한 뒤 치료를 권합니다. 한 번의 치료 중에는 혈액과 조직의 산소 농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혈관은 조금 수축하지만 전달되는 산소는 많아져 손상 부위의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혈구가 세균을 죽이는 작용과 일부 항생제의 효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수병이나 기체색전에서는 기포의 크기를 줄이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서는 몸에 붙어있는 일산화탄소를 더 빨리 제거합니다.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하는지는 치료받는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만성 상처나 방사선 조직 손상은 한 번의 치료로 바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반복하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와 손상 부위로 이동하는 회복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며 새 모세혈관 형성과 조직 재생을 돕는 신호도 자극됩니다. 따라서 통증이나 출혈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치료 계획에 맞춰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조직은 수개월 또는 수년 뒤 작은 혈관이 줄고 딱딱해지면서 출혈, 궤양과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발과 만성 상처도 혈류, 감염과 압력 문제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산소 공급을 높여 새 혈관과 회복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치료 횟수는 병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응급질환은 한 번 또는 몇 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 상처와 방사선 조직 손상은 보통 평일마다 치료하며 30회에서 40회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와 가압, 감압을 포함해 대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지만 병원과 처방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몇 번의 특별한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대부분 다른 치료를 돕는 보조치료입니다. 감염에는 항생제와 필요한 수술이, 당뇨발에는 혈당 관리와 혈류 확인, 죽은 조직 제거와 발에 가해지는 압력 감소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손상도 출혈 원인과 암 재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다고 기존 약이나 상처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전에는 현재 질환과 과거 수술, 복용하는 모든 약을 알려주십시오. 특히 기흉과 폐질환, 귀나 가슴 수술, 경련, 심장질환, 임신 가능성, 심한 폐쇄 공포가 있다면 중요합니다. 심박동기, 혈당 센서, 약물 펌프 같은 삽입 또는 부착기기도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은 기흉은 고압산소 치료의 중요한 금기입니다. 치료 당일 감기, 심한 코막힘, 축농증, 발열, 귀 통증이나 최근 귀 수술이 있으면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코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가 부어 있으면 압력 평형이 잘 되지 않아 귀나 부비동이 다칠 수 있습니다. 코막힘 약이나 비강분무제는 임의로 쓰지 말고 의료진의 처방을 따르십시오. 치료 전에는 굶지 말고 평소처럼 가벼운 식사를 하십시오. 당뇨가 있으면 고압산소 치료 중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 치료 전후 혈당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건너뛰지 말고 병원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식은땀, 떨림, 심한 허기, 어지럼 같은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십시오.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청기, 이어폰, 시계, 라이터, 성냥, 전자담배, 배터리, 손난로 등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기가압식은 챔버 내부가 공기로 채워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치료 당일에는 화장, 립밤, 바셀린, 로션, 오일, 향수, 데오도란트와 헤어스프레이 같은 제품을 바르지 마십시오. 석유 성분과 알코올 성분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가압식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용 치료실은 투명한 원통 안에 침대가 들어가며 보통 누워서 치료합니다. 다인용 치료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 산소를 마십니다. 모양은 달라도 높은 압력에서 의료용 산소를 호흡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3단계입니다. 첫째는 압력을 천천히 높이는 가압 단계입니다. 비행기가 내려갈 때처럼 귀가 먹먹해질 수 있어 압력 평형을 반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처방된 압력을 유지하며 산소를 마시는 치료 단계입니다. 셋째는 압력을 정상으로 천천히 낮추는 감압 단계입니다. 가압 때는 조금 따뜻하고 감압 때는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주머니가 완전히 비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귀 압력 평형 방법을 밖에서 한 번씩 연습하고 직원에게 잘 되는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치료실 안에서 직원과 말하는 방법과 손신호도 확인합니다. 귀가 아프면 참지 않고 즉시 알리겠다고 기억하십시오. 가압이 시작되면 기계 소리가 들리고 귀가 비행기 착륙 때처럼 먹먹해질 수 있습니다. 아프기 전부터 침 삼키기나 하품하기를 자주 반복하십시오. 귀에서 딸깍하는 느낌이 나고 먹먹함이 풀리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점점 불편해지면 즉시 직원에게 손신호나 마이크로 알리십시오. 직원은 압력을 멈추거나 조금 낮추고 더 천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픈데 참고 내려가거나 코를 막고 세게 힘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목표 압력에 도달하면 귀 압력은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평소처럼 천천히 숨 쉬면 됩니다. 숨을 깊게 쉬려고 애쓰거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공기를 마시는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산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귀 통증, 가슴 불편함, 숨참, 메스꺼움, 떨림, 시야 이상이나 심한 불안이 생기면 바로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치료가 끝나면 압력을 정상으로 천천히 낮춥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약간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대개 침 삼키기와 하품만으로 풀립니다. 이때 코를 막고 억지로 불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참지 않고 평소처럼 호흡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불편은 귀와 부비동의 압박감입니다. 반복 치료 중에는 일시적으로 먼 곳이 흐리게 보일 수 있고 치료 뒤 피곤하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드물게 고막 손상, 폐 문제나 산소로 인한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가볍고 일시적이지만 조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귀 통증, 계속되는 청력 저하, 흉통, 호흡곤란, 경련, 신경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직원이나 의료진에게 알리십시오. 시력 변화가 있으면 운전을 피하고 상담하십시오. 고막 안쪽에 중이는 공기가 들어있는 작은 방입니다. 가압하면 귀 바깥 압력이 먼저 높아져 고막이 안쪽으로 밀리고 먹먹하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목 뒤와 중이를 잇는 이관이 열려 공기가 들어가면 고막 양쪽 압력이 같아집니다. 이것이 귀 압력 평형 또는 귀 뚫기입니다. 침을 삼키거나 하품할 때 이관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통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통로가 더 잘 안 열릴 수 있으므로 가압 시작부터 미리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귀 압력 평형의 세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먹먹해지기 전부터 미리 시작합니다. 둘째, 한 번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하는 동안 자주 반복합니다. 셋째, 힘을 세게 주지 말고 부드럽게 합니다. 귀가 딸깍하며 편안해지면 성공입니다. 한쪽 귀가 잘 안 되거나 통증이 생기면 참지 말고 즉시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압력을 잠시 멈추거나 조금 낮추면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침 삼키기입니다. 입술과 어깨에 힘을 빼고 입안의 침을 천천히 한 번 꿀꺽 삼킵니다. 목이 움직이면서 귀와 목 사이의 통로가 잠깐 열립니다. 귀에서 작게 딸깍하는 느낌이 나거나 먹먹함이 줄어들면 잘 된 것입니다. 가압이 진행되는 동안 몇 초마다 반복하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품하기입니다. 실제 하품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을 천천히 크게 벌리고 아래턱을 조금 앞으로 내민 다음 아래로 내립니다. 목 안쪽이 넓어지는 느낌으로 2초 정도 유지한 뒤 편하게 닫습니다. 이 동작은 귀와 목 사이 통로를 열어 압력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침 삼키기와 번갈아 반복하십시오. 세 번째는 턱 움직이기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아래턱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치 질긴 음식을 천천히 씹는 것처럼 움직여도 됩니다. 턱과 목 주변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관이 열릴 수 있습니다. 턱을 움직인 뒤 침을 한 번 삼키면 더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잉 비법입니다. 먼저 입을 편하게 닫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콧방울을 살짝 잡아 공기가 새지 않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침을 한 번 꿀꺽 삼킵니다. 세게 빨아들이거나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삼킨 뒤 코를 놓고 귀가 편해졌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잠시 쉬었다 다시 하십시오. 코를 막고 삼키는 동작이 어려우면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압 전에 밖에서 직원과 함께 정확한 동작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한 발살바법입니다. 입을 닫고 콧방울을 가볍게 막습니다. 코로 아주 살짝 바람을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1초만 약하게 힘줍니다. 공기는 코로 나오지 않고 귀 쪽 통로를 열어줍니다. 귀에서 딸깍하면 바로 힘을 멈추십시오. 얼굴이 빨개지거나 배와 가슴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세게 불면 안 됩니다. 이미 귀가 아픈데 억지로 세게 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두 방법을 합친 로우리법입니다. 입을 닫고 코를 가볍게 막습니다. 코 쪽으로 아주 약하게 바람을 불어놓고 동시에 침을 꿀꺽 삼킵니다. 세 동작을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먼저 밖에서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힘의 세기는 발살바법과 마찬가지로 매우 약해야 합니다. 귀가 딸깍하거나 편해지면 바로 멈춥니다. 일곱 번째는 고개 돌리기와 삼키기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립니다. 목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침을 한 번 삼킵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온 뒤 오른쪽으로 돌려 한 번 삼킵니다. 고개를 돌리고 하품 동작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쪽 귀가 잘 안 풀릴 때 도움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해도 귀가 풀리지 않으면 더 세게 하지 마십시오. 손을 들거나 정해진 신호로 멈춰주세요 라고 즉시 알립니다. 직원이 가압을 멈추거나 압력을 조금 낮추면 통증이 줄고 압력 평형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귀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이제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침을 한 번 꿀꺽 삼킵니다. 다음은 입을 크게 벌리고 가볍게 하품합니다.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제 코를 살짝 막고 침을 삼킵니다. 마지막으로 입과 코를 막고 아주 약하게 1초만 불어봅니다. 잘 되는 방법 한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압이 시작되면 아프기 전부터 자주 반복합니다. 귀가 편하지 않으면 참거나 세게 힘주지 말고 손을 들어 즉시 알립니다. 압력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가 먹먹해지기 전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가압 구간에서는 쉬지 말고 계속 압력 평형을 반복하도록 하세요. 통증이 생기면 압력 평형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신호해서 압력을 낮추고 다시 시도하세요. 이 영상을 참고하여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선릉터피뇨의학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